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36년 동안 지역민과 함께해온 마산 야구장에서 어제 마지막 프로 경기가 열렸는데요. 리그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 NC 다이노스의 홈구장으로 쓰이기도 했던 마산 경기장은 지역민들에게 숱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구장의 가장 높은 곳을 지켰던 구단기가 드론에 매달려 지상으로 내려오고 내야 가장 깊숙이 박혀있던 홈플레이트를 빼내는 것으로 많은 관중들은 마산 야구장과의 이별을 고했습니다. 새로운 구장에 그 깃발과 이 홈플레이트를 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82년 완공되던 해부터 지난 2010년까지 롯데 자이언츠 제2구장으로 쓰였던 마산 야구장은 이른바 마산 아재로 대변되는 열성적인 응원으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습니다. 저녁 경기인데 낮에 2시부터 와서 줄 서 있었던 적도 있고. 모두 야구라 하면 다 많이 모여서 상당히 재미나게 지냈건만. 낙후된 마산 야구장은 지난 2011년 NC 다이노스가 창원의 연고를 정하면서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이후 창단 3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 2년 전에는 첫 한국 시리즈라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마산에서 코리안 시절 보여드릴 수 있게 돼가지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 경기 최다 득점, 시즌 2번의 사이클링 히트. 리그에 숱한 기록을 남긴 마산 야구장에 대한 감회는 선수들도 남다릅니다. KBO 기록을 여러 가지를 좀 해가지고 또 기록을 더 거의 여기서 세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추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NC 480여 홈경기 동안 마산 야구장을 찾은 지역민들은 모두 300만 명. 이들의 희노애락을 간직한 마산 야구장은 내년 3월 새 야구장에 영광을 넘깁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지난달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만난 이후 수산 분야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교류 협력 사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수산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전망과 과제를 김계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다녀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남북 해양수산 분야 협력과 관련 동해와 서해 접경 지역의 공동어로가 우선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산물이나 조업권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이상 인도적 차원의 수산자원 공동조사는 유엔 제재에서 예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오고 북한 어선도 와서 잡아갈 수 있고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건 제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평양 선언에는 서해 평화 수역과 공동어로 구역 설정이 포함됐을 뿐 세부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남북 군사당국의 합의로 경계선을 확정해야 해당 수역에 어떤 어종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하는 등 논의가 진전될 수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접경 지역의 수산자원 공동조사까지는 쉽지 않은 여정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공동조사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대략 1,700여 척 정도. 북한 해역에 우리 어선 입어가 현실화되면 중국 어선과 경쟁을 벌여야 하고 마찰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이 고착화됐는데 북한에서 나가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건지 우리가 한꺼번에 중국 어선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어선에 의한 북한 해역 수산자원 고갈 문제, 남측 수산업 업종 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계혜입니다. 경남의 이번 주 주요 소식과 행사 등을 미리 들여다보는 순서입니다. 이번 주는 동남권 광역단체장들이 부산에서 공동 토크쇼를 열고 금요일 전북 익산에서는 전국 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위클리 경남 진정원 기자입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 시도지사들이 민선 7기 출범 100일을 맞아 모레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 예정입니다. 배우 김의성 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토크쇼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고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등 세 단체장이 공통 질문 등에 대해 질의응답하고 상생 발전 결의문도 발표합니다.
경남 지역 주요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목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국감은 목요일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오는 16일 창원지법과 창원지검, 19일 경남도교육청, 23일 경상남도와 경남지방경찰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대제전 전국체육대회가 금요일부터 7일 동안 전북 익산 등 14개 시군에서 열립니다. 경남은 이번 대회 47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 등 1,700여 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밀양강변에서 독립투사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밀양강 오디세이가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의열단장 김원봉 등을 소재로 밀양 시민 배우들과 정상급 뮤지컬 배우 양준모, 밀양 출신 배우 손숙, 배우 양희경 씨 등이 출연합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야마구치 현의 NHK 방송국에서 보내온 뉴스입니다. 올해 첫 보거 경매가 시작됐다는 소식 등을 김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 최대 보고 거래 지역인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에서 올해 첫 보고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일본 해와 세토해에서 잡힌 자연산과 양식 보고 5톤이 들어와 새벽 3시부터 중개인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まずのスタートが切れ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今年は区食解禁130周年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し、この下関からですね、安心安全な服をですね、全国に向けて 4kg짜리 보고의 킬로그램당 최고가는 우리 돈으로 20만 원에 거래돼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포도로 유명한 슈난시에서 포도가 출하됐습니다. 슈난시 스간의 지역은 연간 170톤의 포도를 출하합니다. 오늘 출하된 포도는 오카야마현에서 와인으로 만들어져 내년 5월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飲みやすくって甘いワインですので、ぜひ冷やしてですね、食前酒等々で皆さん楽しんでいただければ。 지난달 14일 개막한 야마구치 꽃 박람회를 기념해 세계 3대 음악원 가운데 하나인 모스크바 음악원 출신 연주자들이 야마구치 현청을 방문했습니다. И мы надеемся, наша программа завтра будет интересна как слушателям, которые подготовлены к восприятию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так и людям, может быть, которые первый раз услышат виолончель, скрипку или фортепиано или классический вокал. 모스크바 음악원 연주팀은 꽃 박람회장뿐만 아니라 혈립 극장에서도 연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차가운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절기답게 오늘 아침 공기가 어제보다 많이 차갑습니다. 창원의 현재 기온 15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요. 일부 내륙 지역은 한 자릿수를 가리킵니다.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날씨가 갈수록 더 쌀쌀해집니다. 기온이 점점 내림세를 보이면서 목요일에는 한낮에도 20도를 밑돌겠고요. 금요일에는 창원의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내려가 올 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어제만큼이나 좋습니다. 내내 맑고 쾌청하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단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대체로 맑은 모습 보이고요. 시정도 시원하게 탁 트여 있습니다. 해안 지역으로는 오늘 오전까지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고성 10도, 창원 15도, 거제가 16도를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현재 기온 한 자릿수를 가리키고요. 그 밖에는 13도 안팎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거창 20도, 산청 21도, 하동과 사천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먼 바다를 중심으로는 물결이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까지 하늘빛이 대체로 흐려지다가 목요일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함안군은 오는 12일까지 수제맥주 제조 과정 수강생 25명을 모집합니다.
고성군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 공영 홈쇼핑에서 지원하는 무료 방송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창녕군은 오는 10일 옛 보부상 장터를 재현하는 제32회 비사벌 문화제를 창녕천 일원에서 개최합니다. 함양군은 오는 13일 주민 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인 제5회 재능 나눔 콘서트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합니다. 창녕군이 장척저수지 근처 농경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검사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창녕군은 어제 오전부터 AI 항원이 검출된 장척저수지와 철새도래지 우포늪 주위에 각각 방역 차량 3대를 배치했습니다. 또 장척저수지에서 10km 이내 가금류를 사육하는 235농가 118만 8천 마리에 대해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항원의 고병원성 최종 판정은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될 전망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전자상품권이 유통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점포 10곳 가운데 7곳에서 쓸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위성군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점포별 온누리 전자상품권 이용액은 전국 평균 23,200원이었지만 경남은 4,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경남 지역의 온누리 전자상품권 이용이 낮은 이유는 경남 지역 대상 점포 가운데 29.4%만 단말기를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남 지역 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의 중도금 대출액 연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 김상훈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경남은 올 들어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이 503억 2,700만 원으로 전국의 44.4%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 2016년 19억 9천여만 원과 비교하면 26배가량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남은 보증사고 건수로도 올 들어 310건으로 전국의 43.4%를 차지했고 지난 2016년 16건과 비교하면 19배 늘었습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아 그동안 민선 7기 경남 도정의 기틀을 만들고 가장 시급한 경남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지방정부의 재정과 권한의 현실적인 한계를 많이 느꼈다며 국비 확보와 현안 추진에 여야 정치권,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경남이 또다시 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시의 가야사 복원과 역사 관광 자원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김해시는 내년부터 가야 유적 발굴과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가야사 2단계 정비계획 수립과 보상을 먼저 시작합니다. 발굴된 가야 유적과 유물은 가야 역사문화센터를 유치해 전시할 계획입니다. 김해시는 역사문화도시 지정에도 도전해 정부 지원을 받아 경주와 같은 역사 관광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영시가 한산면 추봉도와 용호도에 남아있는 포로 수용소 유적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했습니다. 통영시는 한산도 포로 수용소가 점점 훼손되고 있어 보존 정비가 필요하다며 역사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지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통영 한산도 포로 수용소는 6.25 전쟁 때 거제도 수용소의 포로 과밀 현상을 해소하고 포로와 민간 억류자 분산 수용에 따라 지난 1952년 지어졌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